이슈 토크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부산에 시범 도입된 지 한 달여가 됐습니다. 정책 시행에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불편을 유발한다는 불만도 나오는 만큼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는 정책도의 목표를 살리고 또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현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부산에서 안전속도 5030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 지역의 교통 상황을 좀 살펴봤을 때 이 정책이 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5030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이유가 부산시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행자 안전이 많이 미흡한 편입니다. 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통사고 사망률을 중상자 비율을 보면은 사망 비율이 우리나라만 해도 10만 명대 8.4명입니다. 이거는 OECD 나라 중에 4위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특히 부산은 보행자 법규 행태 준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1등이고 네. 준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부상하면은 부상자 중상자 비율이 보통 우리나라가 몇 명이냐면 통계를 보니까 1만 명당 27.5명입니다. 네. 그런데 부산은 29.8명입니다. 보통 대도시는 좀 더 낮습니다. 예. 7대 도시를 보면은 25.8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중소도시까지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숫자를 지금 중상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왜 그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산이 보행자 중심 도시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 도입을 이제 시범적으로 먼저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부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좀 오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좀 잘 자리를 잡아서 다른 도시에 부산도 저렇게 정책 시행하니까 저 정도로 내려갔다 이렇게 좋은 시범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 차량 주행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과연 진짜로 보행자의 안전이 지켜질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예방 효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이제 차량의 속도를 이제 먼저 낮춘다는 얘기거든요. 네. 50km, 30km로. 그러면 이제 정지 거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정지 거리를 줄인다는 거는 이 사고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건데 실험에 의하면요. 자동차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감소가 되면요. 사망률이 20%에서 15%로 약 25% 정도 감소가 되는 거로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속 30km의 경우는 보행자 사망 사고 가능성이 약 10%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정지 거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는데요. 네. 요즘엔 차량들이 좋아서 이 브레이크가 잘 들어가요. 예전이랑 다르게 이 제동 거리는 좀 짧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 공주 거리라는 부분이 똑같아요. 이 정지 거리는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공주 거리와 제동 거리가 포함된 거를 정지 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공주 거리는 뭐냐면 내가 사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 바로 그 직전의 시간이 바로 이 공주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1.5초 정도의 반응 시간 정도를 주게 돼요. 네. 근데 이 차량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공주 거리는 줄질 않아요. 왜냐면 사람은 똑같잖아요. 네. 차량은 좋아져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공주 거리가 속도를 줄이면은 줄어진다는 게 아주 큰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인다는 거는 이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사망사고 중상의 경상으로 떨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달 11일부터 이제 시범 도입이 부산에서는 이뤄졌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잘 이뤄지고 있냐라고 저희가 논의하기는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좀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런 걸 통계학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심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통계학적으로 교통위반,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 그 통계치를 본다 그러면 아직 정착이 아직까지 멀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월 11일부터 시작돼가 2주간 네. 그 단속 카메라 있죠. 단속 카메라만
적발된 게 22,000여 건좀 됩니다. 2만여 건이 넘는데 예. 그러면 전년도하고 그 전에 60km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0km로 내려갔을 때 그 비교를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지난해 적발 건수가 한 39,500건, 약 4만 건 되는 지난해 적발 건수 39,500건, 거의 4만 건 정도 되는데 네. 그 앞에 해, 그 속도 위반 수 지금 되고 있는 지난해 그런데 지금은 5만 건이 넘습니다. 5만 1,000건. 그렇게 만여 건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해서 60km에서 50km로 줄었을 때는 적어도 만여 건이 더 많이 지금 적발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이걸 한순간에 정착시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는 운전 습관입니다. 예. 그럼 인식이 또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식을 빨리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네. 이 건수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50km 단속이라 한다라도 카메라의 그 오류 범위를 생각해서 60km부터 단속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정도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아직까지 예전처럼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운전자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제 네. 차가 한 3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평균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 요즘 차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평균 속도가 저는 고속도로도 다닙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2km밖에 안 됩니다. 오.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사실 20km도 채 안 가고 있다는 거죠. 평균 속도가. 그렇다 보면 50km를 다니든 60km를 다니든 도착하는 시간은 별 차이가 없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좀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홍보도 물론 덜 돼 또 있지만은 네. 사실 이 인식이나 운전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인식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앞에 차가 간격이 벌어지면은 속도를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걸 빨리 좀 바꿔야 됩니다. 네, 인식 개선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시속 50km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교통 운전 흐름에 방해가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 흐름에 그렇게 크게 아마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030 전책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네. 제외되는 도로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번영로나 동서고가도로, 광안대로, 장산로, 남해 고속 진입도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 다 오픈돼 있어요. 50km 네. 제한이 아니고 70km, 80km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분들이 시내에서 말고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실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큰 불편함을 느끼시지 못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 안 지키는 분일 것이다라고 그죠, 그럴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예. 예.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속도에 대한 규정을 하기 이전에 네. 도로 정비를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이제 아무래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네, 시행되는 맞아요. 정책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5030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50km가 아니고요. 실은 네. 30km예요. 그러니까 50km는 이제 일반 도로고 30km는 이제 이면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라는 바로 그런 규정인데 네. 이게 시행한 가장 큰 이유는 보행자 대 차 사고가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도로 정비랑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안전시설로다가 지그재그 형태, 이게 지그재그로 돼 있는 도로 표시들이 있거든요. 네. 운전자가 봤을 때는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표시 형태나, 그다음에 이제 고원식 교차로를 가지고선 제가 운전할 때 별말 없어도 속도를 줄이는 데가 있어요. 네. 과속 방지턱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교차로 같은 경우는 고원식으로 과속 방지턱처럼 교차를 만들어 놓거나 또는 횡단보도 위에다가 횡단보도를 그 과속 방지턱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식으로다가 네. 운전자들이 그냥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스페인에 본테베드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여기는 자동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슈퍼블럭이라는 걸 만들어 놔서 아예 차들이 진입을 못하게 만들어 놔요. 네. 그래서 우리 장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신도시 안에 있는 일정 블록에서는 차들이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차량들을 통제한다면은 네. 이런 시설물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면도로 내에는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네. 그냥 주요 행정구에서 행정구로 바뀌는 이 정도에서만 큰 도로로 진입이 된다면은 오히려 차가 좀 진입이 덜 되고 이면도로의 사고는 좀 줄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의 특성상 보행자들은 좀 환영하고 운전자들은 좀 불편하다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부산 시민들 반응 주변 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이 속도가 50km에서 이제 5030은 하면 50km에서 60km에서 50km 떨어졌을 때 처음 좀 우려했던 점들은 시내 속도가 줄어들 것인가? 네. 아니면 그래도 부산이 그래도 항만 물류 도시인데 물류의 흐름이 막힐 것인가? 이에 예. 대해서 우려를 해봤는데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영도구에서 많이 했었는데 실제 시간이 그 속도가 거의 2km 이내 뭐 이 정도밖에 시간 차이도 1분 50초에서 2분 이내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죠. 별 차이가 없었네요. 별 차이가 없었죠. 네. 별 차이 없고 그리고 물류로 움직이는 도시들은 물류로 움직이는 뭐 번영로라든지 강한대교 이런 데는 예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또 겪다 보니까 전년도까지만 해도 반대 비율이 높았는데 이번에 경찰청 발표를 보니까 설문조 찬성이 61.7%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년도 비해서 한 11%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의해서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게 느끼는데 단지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네. 이 보행자들 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 수도 줄이고 중상자도 수도 줄이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켜야 되면은 저 좋은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천천히 가고 내한테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좀 지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운전자들도 운전 안 할 때는 보행자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 좀 전에 이제 5030 중에서 이면도로의 30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 부산의 이면도로가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부산의 이면도로 상황이 지금 좀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요. 첫 네. 번째로 이제 불법 주차 차량이 많다는 거예요. 불법 주차 차량이 많고 그다음에 네. 운전자분들이 만약에 길이 막히면은 차도가 막히면 대부분 이면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골목길을 통해 가지고선 가로질린 경우가 있는데 네. 이면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내가 차도가 막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면도로에서 차도에서 달리던 생각대로 그대로 속도를 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에 진입하는 순간부터는 여기는 운전자가 중심이 아니고 보행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자꾸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스페인의 사례처럼 네. 이면도로에서 차량들을 통제한다면은 이 운전자분들이 결국에는 이면도로 들어오지 않고 차도로만 진행을 하고 그게 더 불편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차를 갖고 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들을 조금 이 도시에서 좀 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해야지만 이 5030 전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5030이랑은 살짝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부산의 교통 어떤 문화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좀 불법 주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산도 좀 그런 부분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지 않았나요? 교통 문화를 갖다 개선하자는 운동은 우리 2022 아시안 게임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네. 기초 질서를 지키자는 쪽에서 해왔지만은 사실 도로상 그 도로상에 맞춰서 또 차량이 늘어나고 네. 차량에 맞춰서 주차 시설이 돼야 되는데 부산이 좁습니다. 산악 도시고 사실 그렇게 다 갖추기라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가장 쉽게 어기는 게 뭐냐? 사회규범 중에서 교통법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의식을 그렇게 많이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재수 없이 걸렸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의 사회규범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법규도 하나의 사회규범으로 인식하셔가지고 공동체 사회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켜나가야만이 이 교통문화도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나긴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5030 정책 이후에 좀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까? 우선 뭐 너무 짧아요 기간이. 그래서 1개월이 안 돼가지고서 실제로 뭐 그 효과를 많이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실제로 뭐 교통사고가 그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 11월보다는 지금 한 24.2% 정도 중상자 네. 사고가 줄었다고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다만 이제 2017년도 영도에서 실제로 이걸 먼저 시행을 하고선
그다음에 그 효과를 바탕으로 이제 전국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네. 영도에서는 실제 사망자 수가요 좀 많이 준 편이에요. 24.2% 정도 1년간 사망자 수가 좀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간에 그 야간 사망자 수, 야간 사고가 좀 많이 줄었어요. 야간 사고가 지금 42.2% 주면서 보행자 보호에 확실히 효과를 좀 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한 5년 정도 좀 계도 기간 지나고 나서 5년 정도 이게 정착이 되면은 네.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2022년부터는 이 5030 안전 교통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부산에서 좀 먼저 잘 자리를 잡아서 좋은 선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50km입니다. 시내 주행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라는 인지보다는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인식이라는 사실을 우리 운전자들이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당국에서는 계속 캠페인을 해야죠.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캠페인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 사회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돌아가는 공동체적인 하나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뒤따라서 단속도 있어야 되죠. 처음에 그걸 좀 빠른 시간에 개선해 나가는 방법 중에는 강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단속과 계도를 그리고 캠페인을 함께 해 나가야만이 아마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맞습니다. 방안들 좀 생각하고 그다음 뭐 계십니까? 저는 이제 강의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보행자분들도 실은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단횡단하고 지금 올 초에도 이제 북부 쪽에서 이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그 교통 펜스가 있잖아요. 중앙에 펜스가 예, 있는데 예. 어르신이 그 펜스를 넘어가다가 무단횡단 하시다가 그 운전자한테 치였던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운전자분도 실은 좀 피하기 쉽지 않은 사고거든요. 네. 그래서 보행자들도 인식 개선이 실은 운전자뿐만 아니고 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매년 한 6만 명 정도 그 어르신들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도 좀 추가로다가 저희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이제 부산에서 보행자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예. 다양한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또 다른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부산시에서는 지금 5030 정책을 메인으로다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고령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보행자 사고의 약 50% 이상이 전부 다 65세 이상 보행자예요.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전부 다 이면도로에서 나는 사고들이 전부 다 그런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령자분들 인식 개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부산시는 지금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뭐 차를 이동하지 않고선도 뭐 내가 원하는 위치는 어딘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주가 이제 스페인에 있는 그 시와 같이 협의를 맺어가지고 그 차량 없는 도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산 역시도 그런 쪽으로다가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서면에 있는 점포동에 가면은 카페촌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지금 차량들을 진입 못하고 대중교통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도로들을 계속 늘려나간다면은 운전자분들도 차를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필요 없으면 그냥 두고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저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에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스페인의 에스컬레이터가 외부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단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산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놔가지고선 그냥 보행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행 자체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사고율이 훨씬 줄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금방 그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들이 부산에 좀 잘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삼총장님은? 많은 반발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네. 행동 패턴을 인간의 행태를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게 그런데 그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는 걸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은 쉽게 좀 바뀌어 나갑니다. 이거는 인식 개선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뭐 급속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하나의 제도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나간다 그러면은 부산 지역의 어떤 교통 문화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문화와 함께 성장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음주 사고와 관련된 좀 굵직한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수치만 보더라도 부산이 좀 교통 문화만큼은 앞서가는 도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번 5030 안전속도 정책이 좀 잘 시행이 돼서 부산의 도로교통 문화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